말은 잘했는데 틀린 것으로 드러날 때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소포클레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뜻하는 말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대화하지 마라. 만화의 한 장면이다. 기분이 언짢은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고 속상한 아내는 팔짱을 끼고 그 앞에 서 있다. 내가 스포츠면을 읽을 때조차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와 얘기를 나눠야 합니까? 남편의 말이다. 그의 반응은 불행한 배우자가 하는 가장 흔한 불평을 지적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말을 안 해요. 언제든지 결혼이 무너질 때 보면 배우자는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요. 또는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안 한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말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사실 말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의 결여가 아니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과잉으로 보내는 의사소통의 하나의 형태이다. 침묵은 강력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다. 로렌스 포스트의 소설 불옆의 얼굴은 한 여인과 그녀가 사랑하기를 중단한 남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녀는 서서히 알버트를 독살하고 있었다. 독은 어떤 화학자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말, 사소한 말, 작은 애정의 표시 등으로 조합된 언어의 독이었다. 그녀가 참으로 그를 사랑했더라면 표현하였을 말들이었다. 올바른 장소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그릇된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를 참고 침묵하는 것이다. 조지 사라. 침묵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부족한 의사소통의 원인이 아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의사소통을 안 하는 원인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해가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고통을 먼저 피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찾는다. 이 말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 의사소통의 단절은 우리가 부족함이나 상처,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적 고통을 간절히 피하고 싶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통을 줄 만한 환경에서 의사소통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하게 된다. 우리가 상처받기 쉬울 때에는 내가 진짜 기분이 어떤지 말한다면 당신 나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하고 말한다. 두려울 때는 만일 내가 나의 분노를 표현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해 버릴 거예요. 또는 내 기분이 어떤지를 말하면 당신은 화가 날 거예요. 라는 말로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가족 치료사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4가지 잘못된 대화 스타일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회유형, 비난형, 계산형, 주의 산만형이다. 각 대화의 스타일은
잠재적인 고통에 대한 역기능적 반응이며 파트너가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킨다. 회유형. 회유자는 고마워하고 아첨하고 빌고 자책하며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남자나 여자이다. 회유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좋습니다. 내 생각은 마십시오. 난 아무래도 좋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한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화평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는 무가치감이다. 그들이 내면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감정이 깔려있다. 회유자는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너무 많은 감정을 억압하고 있어 우울증이나 질병에 걸리는 성향이 있다. 회유자는 반대 의견을 말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비난형. 비난자는 사정없이 비판하고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흠잡는 사람이다. 당신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신은 꼭 당신 어머니 같아. 비난자는 내면적으로 무가치하고 사랑스럽지 않게 느낀다. 그는 고독하며 실패자라고 느낀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비난자는 문제가 주어지면 최선의 방어가 좋은 공격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다루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비난자는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계산형. 컴퓨터 같은 이 사람은 초이성적이고 침착하며 결코 실수를 시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와 주기를 기대한다. 계산형의 사람은 화났구나. 난 화나지 않았어요. 내가 화났다고 말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말한다. 그는 감정은 두려워하면서 사실과 통계는 좋아한다.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관심이 없어요. 계산형에게는 그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물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주의 산만형. 산만형은 직접적인 눈의 마주침과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엉뚱한 주제로 관심을 돌린다. 재빠르게 주제를 바꾸는 그는 문제가 뭐예요? 쇼핑이나 갑시다 하고 말한다. 문제에 직면하자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산만형은 자신이 안전하며 설 자리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다음번에 당신이 배우자와의 이야기할 때 회유하거나 비난하거나 계산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당신은 아마 무엇인가 상처를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당신의 파트너가 이런 잘못된 대화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배후에 있는 문제의 근원에 민감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긴장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놓음으로써 가능하다. 연습 문제 13. 매일 온도 측정하기. 당신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배우자가 듣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워크북 연습 문제. 매일 온도 측정하기는 당신과 배우자가 정확히 이해하게끔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도와줄 것이다.